나는 인생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무의식과의 대면을 시도했다. 무의식에 관한 내 작업은 20년이 지나서야 그 내용을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는 특히 환자 편에서 전이가 일어난다든지 의사와 환자 간에 다소 무의식적인 동일시가 일어날 때 때때로 심리학적 성질을 지닌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자주 경험하곤 한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내가 시민성 우울증을 치료해준 한 환자의 경우였다. 나는 어쩐지 그 환자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기분 나쁜 느낌을 받았다. 환자 당사자는 나에게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환자에 대한 나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녀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질투심으로 인해 상대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모든 질투의 핵심은 사랑의 결여에 있다. 아내의 태도는 환자에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부담이 되었고 그런 압박감으로 인해 결혼생활 1년 만에 그는 다시 우울증에 빠져버렸다. 나는 그럴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에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면 즉시 나에게 연락하라고 말해두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그의 침울한 기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아내의 책임도 없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는 B 지역에서 강연을 해야 했다. 강연이 끝난 뒤 몇몇 친구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막 잠이 든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즉시 불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분명 누군가가 들어온 기척을 느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니 순간 내 이마와 뒷머리가 어떤 물체에 맞은 듯 묵직한 통증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나는 그 환자가 자살했다는 정보를 받았다. 나중에 나는 탄환이 그의 뒷머리에 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경험은 원형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종종 관찰되는 전형적인 동시성 현상이다. 무의식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는 전혀 다른 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어떤 일을 지각할 수 있었다. 집단 무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 이 사례에서는 나의 무의식이 내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이미 그날 저녁 내내 평상시와 달리 이상하게 마음이 어수선하고 예민했던 것이다. 한 번은 내가 볼링겐에서 집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기차가 움직이는 순간 익사자의 영상이 나를 엄습했다. 기차가 달리는 내내 나는 그 영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기분이 오싹해져 어디서 사고라도 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나는 역에서 내려 그 기억을 떠올린 채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정원에 멍하니 둘러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당시 막내였던 아드리안이 보트 창고에서 물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거의 익사할 뻔했으나 때마침 형이 그를 구해주어 간신히 살아났다고 했다. 그 일은 내가 기차를 타고 오는 중에 벌어진 일이었고 무의식이 나에게 보낸 위험 신호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을 나는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겪은 적이 있었다.
그 시각 나는 아내의 침대가 벽으로 둘려쳐진 깊은 구덩이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무언가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무덤이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내는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고 내 아내와 닮은 여인의 형상이 구덩이에서 몸을 일으켜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에는 이상하게도 까만 표지가 찍혀 있었다. 꿈에서 깨어나 아내를 깨우고 보니 새벽 3시였다. 그 꿈이 너무도 기이하여 나는 어쩐지 누군가가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아침 7시가 되었을 때 아내의 조카가 새벽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한 번은 가든 파티에 참석하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누이 동생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몇 해 전 죽었기 때문이다. 나의 죽은 친구도 그곳에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친척들이었다. 그중 누이 동생과 함께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꿈속에서도 이미 그 여인이 죽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가까이 지내던 여인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사람이 꿈에서 보았던 여인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한 번은 밤중에 눈을 뜨고 누운 채로 전날 무덤에 묻힌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죽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고 문득 그가 방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내 책상 옆에 서서 내게 자기와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집으로 안내되었고 내가 그의 집으로 들어가자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그는 발판에 올라서서 붉은 표지로 제본된 5권의 책 중 2번째를 가리켰다. 그때 환상이 끝났다. 나는 그의 서재를 몰랐고 어떤 책이 있는지는 더군다나 알 수 없었다. 무척 기이한 체험이라 이튿날 그 친구의 아내에게 가서 죽은 친구의 서재에서 무엇을 좀 확인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과연 환상에서 본 서가 밑에는 발판이 놓여 있었고 환상에서 친구가 가리킨 그 책을 올라가서 보았다. 그것은 바로 에밀 졸라의 죽은 자의 유언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꾸었던 꿈도 참으로 기이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나는 캄캄하고 울창한 숲속에 있었다. 그 숲은 마치 태고의 세계와 같은 광경이었다. 갑자기 우주에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렸고 나는 너무 놀라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 순간 덤불에서 우지직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늑대가 무시무시한 입을 벌리고 내 곁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너무 무서워 혈관의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꿈에서 나는 야생 사냥꾼이 늑대에게 한 인간을 물어오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날 아침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받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나는 이미 1922년 9월 그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을 꾸었었다. 그 꿈은 내 아버지에 관한 것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26년 만에 꾼 꿈이었다. 아버지는 먼 여행에서 돌아온 듯 다시 젊어진 것 같았고 내가 심리학자이므로 나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인내와 실현의 시간이었다. 꿈을 꿀 당시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1923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 꿈의 의미가 이해되었다. 26년간의 공백 끝에 아버지가 내 꿈에 나타난 것은 부부의 문제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왔음을 의미한 것이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았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일까? 나의 가설은 무의식이 이를테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암시라는 것이다. 무의식은 때때로 어떤 논리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동시성 현상과 예지적인 꿈, 예감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시공간의 초월성 때문에 무의식은 지각만을 처리하는 현재의식에 비해 더 나은 정보통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정신의 일부는 시공간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러한 체험을 할 때면 우리는 무의식의 가능성과 능력에 대해 일종의 경이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무의식의 암시를 기초로 미래에 발생할 일들을 예지하는 체험을 했던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자연 발생적인 예지와 초공간적인 지각과 같은 사례들 외에도 정신이 때때로 시공간적인 인과율을 벗어나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완전한 세계상이 이를테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 이상의 고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최근에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엔 4차원 시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아마도 미래 역사학자들은 과학사의 마지막 장에 인류는 통상적인 4차원 시공간을 폐기하고 초공간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기록할지도 모르겠다.